대한민국에선 아직도 수많은 보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물들은 정확한 시기, 방법 등을 확정한 뒤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정말 우연히 발견된 보물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전편에 이어 이런 사례들을 소개해드릴까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1988년 1월 20일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농민 주두원 씨는 논둑에 박힌 커다란 바위에 큰 불편함을 느껴 포크레인으로 이를 파낸 뒤 논두렁에 던져놓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달 뒤인 3월 20일 이장 권대선 씨는 이 돌덩이를 보고 대문 울타리 기둥석으로 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포크레인을 이용해 마을 공터로 돌을 옮기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흙으로 범벅되어 있던 돌이었지만 이후 봄비가 내려 표면이 보이기 시작했고 돌덩이에 적혀있던 희미한 글자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장 권대선 씨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냥 물건은 아니라는 생각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렇게 밝혀진 이 돌의 정체는 524년에 울진이 신라 영토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을 진압하고 관련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판결문이었던 울진 봉평비였다고 해요. 자그마치 1500년 전 물건이었으며 삼국 사기의 기록 입증 등 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큰 물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었기에 포크레인으로 옮길 때 일부가 손상된 것 외에는 파손 없이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문헌 사료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 6세기를 전후한 신라사의 이해를 보다 심화시켜주는 귀중한 자료였다고 해요. 문화재관리국은 발견자와 소유자에게 각각 25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며 현재 울진 봉평비는 울진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서울 청량리에 판잣집에서 살던 박용출 씨, 그는 가정형편이 매우 안 좋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 불법 건축물이라며 그의 판잣집까지 철거를 당해 살 곳을 잃게 됩니다. 결국 그와 가족들은 삼양동 산동 내 국유지에 천막을 치고 노숙하듯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1967년 1월 어느 날 밤 그에게 무서운 꿈이 찾아옵니다. 집 뒤에 산비탈이 무너져 천막 위로 쏟아진 흙에 가족들이 깔려서 죽는다는 섬뜩한 내용이었죠. 꿈자리가 사나웠던 박 씨는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자 배수로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그가 곡괭이로 1m 정도 파내려갔을 때쯤 곡괭이 끝에 금속 물질이 닿는 쨍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게 뭔가 싶었던 그는 소리가 났던 주변의 흙을 조심스레 파헤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무려 금으로 만들어진 불상 현 국보 제127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동 관음보살 입상이 묻혀 있었습니다. 높이 20.7cm의 이 불상은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삼국시대 후기에 크게 유행했던 관음신앙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였죠. 보상위원회는 불상의 가치를 당시 기준으로 240만원, 현지 시점으로 환산 시 3,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책정했다고 하죠. 물론 발견 지점이 국유지였기에 국가가 반, 박용출 씨가 반 이렇게 나눠받았지만 아마 그가 꾼 꿈은 흉몽이 아닌 길몽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1989년 3월 31일 20대 청년이 노중구 계명대 교수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옛 비석을 찾았다며 자신이 발견한 비석에 적혀있는 글의 모사판을 교수에게 보이게 되었죠. 근데 그 글에는 신라시대에 쓰이던 용어들이 적혀있었고 단번에 국보급 신라시대의 오랜 비석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다시 오겠다 라는 말만 남기고 비석을 본뜬 종이를 싸들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노중구 교수 등은 이러다 귀한 역사적 사료를 잃을까 애가 타서 대구 지역의 한국고대사 연구회 소속 회원들에게 영천부터 안강, 안강부터 포항으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각 마을을 돌며 비석을 찾아야 한다는 급보를 전했죠. 근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미 원로학자인 심재환 영남대 명예교수에게 이 돌의 판독을 의뢰해 놓은 뒤였던 것이었죠. 심재환 교수는 1차 판독을 한 뒤 신라 고비의 발견 사실과 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 비석의 정체는 재물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에 대한 판결문이 적혀 있었던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비였으며 신라인이 직접 기록했기에 당시 역사를 정확히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문화재관리국은 그 청년에게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요. 근데 이 비석이 원래 어떻게 있었는지 아시나요? 본래 청년의 아버지 소유의 장골밭에 15cm 정도 노출된 상태로 거꾸로 박혀 있었다고 하며 이게 경작에 방해가 되자 1989년 3월 30일 아버지와 함께 이 돌덩이를 손수레로 운반해 자신의 집 감나무 아래에 옮겨놓았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 청년이 당시 고고학에 관심이 있었고 글자가 새겨진 것을 발견한 이후 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고고학으로 유명한 교수들을 찾아갔었던 것이었다고 하네요. 2007년 5월 14일 충남 태안 안흥항 인근에서 주꾸미를 잡던 어민 김용철 씨. 전날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꿈, 어민들 사이에서 길몽으로 여겨지는 꿈을 꾼 그는 기쁜 마음을 갖고 바닷일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통발을 들어 올리자 쭈꾸미 800여 마리가 나오게 되었는데 한 마리가 유독 눈에 띄게 됩니다. 푸른 빛깔의 접시를 발로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접시가 색깔도 오묘한 게 보통은 아니다 싶었던 그는 4일 뒤인 18일 태안군청에 접시의 발견 사실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를 심상치 않게 여겼던 국립해양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 인근의 바다를 발굴하기 시작했고 청자 유병 등 9점을 수습하고 주변에 다량의 청자가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견된 것이 그 유명한 태안의 전설의 보물선 자그마치 25,000여 점의 유물이 든 태안선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쭈꾸미가 찾아낸 고려 청자선이었죠. 보물선과 그 속의 유물들을 돈으로 환산하자면 2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었다고 하며 그가 발견한 것은 단 한 점이었기에 유물 평가액은 12만원, 바다가 김씨의 소유가 아닌 점을 고려해 6만원뿐이 보상받지 못할 것 같았지만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것에 기인해 2천만원을 추가적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백제 무덤 중 유일하게 주인이 확인된 왕릉이자 도굴되지 않고 고스란히 발견된 유적 무량왕릉. 한국판 투탕카멘급 기적으로 불리는 이런 역사적인 고분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시나요? 무려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무량왕릉이 발견되기 전까지 백제의 고분 중 유일한 벽돌 무덤이었던 송산리 벽돌 무덤 6호분. 1971년 이 고분에 물이 차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고분 뒤편에 물기를 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던 7월 5일 흙을 퍼내던 삽에 뭔가 툭 하고 돌이 걸리게 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자 무덤의 입구 같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무량왕릉이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고분과는 달리 온전히 땅속에 있었던 무덤이었기에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며 무덤 입구에 무량왕의 이름이 새겨진 지석으로 인해 삼국시대 만들어진 고분 중 유일하게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이었기에 더더욱 가치 있는 무덤이었죠. 무량왕이 묻힌 이곳엔 왕과 왕비의 금제간 장식을 포함해 약 4,600여 점의 유물이 나왔으며 그중 12건 17점의 유물이 국보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무량왕릉의 발견은 우리나라 고고학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발견이었지만 정작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있기도 한 발견이기도 한데요. 이는 너무나 성급하게 1차 발굴을 끝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무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기자들이 발굴 현장으로 모여들어 서로 사진을 찍겠다며 난리를 피웠고 인근 주민들까지 이곳을 보겠다며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청동 숟가락을 밟아 부러뜨리기까지 했죠. 보통 몇 년 동안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했을 발굴이었지만 이런 작업을 17시간 겨우 하룻밤 만에 해치워버렸고 이런 촉박한 상황 속 유물들과 무덤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발한 뒤 고고학적 유물의 발굴에는 꼭 현장 지휘부를 설치하고 경비를 세움을 중시하게 되었다고 하며 발굴 현장에 철조망을 치는 등 현재는 현장을 거의 봉쇄한 상태로 발굴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연치 않게 발견된 보물들을 찾아보니 뭐랄까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알아요? 우리도 하나 발견할 수 있을지? 아무튼 말차님들이 언젠가 이런 보물들을 찾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